첫 장에 보면은 뷰티, 화장품군이 있고요. 두 번째 건강식품군, 헬스푸드. 그리고 세 번째 라이너 크리스탈군.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 속옷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활용품군. 뭐 생리대 또는 뭐 주방용품 이런 생활용품군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건강용품.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차고 있는 주얼리, 건강 주얼리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건강용품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서비스로 런칭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화장품군은 말씀드렸던 그 세계 유일의 모낭충 케어 전문인 닥터큐라는 화장품이 있고요. 그리고 100% 천연 유기농 원료로만 만든 화학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올가라인이라는 화장품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런칭된 넥스젠이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혹시 여러분들은 동영상 강의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라자임이라고 하는 그 제품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새롭게 현재는 우리가 아라자임은 거기가 이제 거미 거미 독에서 나온 그런 제품인데 그 제품,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화장품도 또 있어요. 근데 그건 화장품은 아직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보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우선 닥터큐 제품을 보실게요. 닥터큐 제품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닥터큐 좀 느낌 있지 않으세요? 왜 닥터큐 같아요? 왜? 닥터는 의사잖아요, 그죠? 박사, 원래 닥터는 박사라는 뜻이지만, 이제, 우리 의학에서 의사 선생님, 큐 의사 선생님이 만드신 제품이라 닥터큐입니다.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닥터 들어가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자서부터 많이. 그래서 다 우리 회사 제품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큐 박사가 누군가라면, 큐 쿠이준이라고 하는 피부과 의사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큐쿠이진 박사는 피부과 전문 박사님이신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 의사입니다. 세계 피부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연구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무엇을 연구를 전문을 하신 분이냐면 모낭충이라고 하는 벌레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 의사 생활 평생을 모낭충이란 벌레와 함께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분이 왜 모낭충이란 벌레 컨셉을 가지셨는가 하면 젊었을 때 피부과 의사로 있었을 때 모낭충이란 벌레는 이 박사님이 발견한 벌레가 아닙니다. 모낭충이란 벌레는 원래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벌레예요. 1800년대, 1850년도쯤에 현미경이라는 게 나오면서 현미경이 나왔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현미경으로 별의별 다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 몸에 이런 벌레가 있다라는 걸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 모낭충이라는 벌레는 머리카락 굵기의 반 정도 되고요. 현미경으로 약 한 40배 정도만 확대하더라도, 그게 뭐 몇백 배가 아니에요. 40배 정도만 확대하더라도 보일 정도로 제법 등치가 있는 벌레예요, 벌레. 균이 아니고요. 세균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벌레라는 건 뭐야? 동물이라는 얘기, 동물. 그 안에는 소화기관도 있고 배설기관도 다 있는 벌레인데 이 모낭충이라는 벌레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포유류 동물 있죠. 그러니까 털이 있는 모든 포유류 동물한테 다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시는 개한테도 모낭충이 있어요. 개 모낭충이라고 합니다. 이뻐하시는 고양이에도 있고요. 동물원에 가 있는 사자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포유류 동물이 있는데 사람한테도 있어요. 사람. 그래서 모낭충이라는 벌레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근데 이 모낭충이 생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휴프이진 박사가 피부과 진료를 하면서 피부 질환이 있어서 오시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러고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의 대조군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피부 질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피부 속에 있는 모낭충의 개체수가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신 거예요. 처음에. 왜 피부 질환이 많은 사람들은 모낭충이라는 벌레가 피부 속에 더 많이 있을까? 아닌 사람보다. 그 이유가 뭘까? 그때부터 궁금해 하셔서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모낭충이라는 벌레를 연구하시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약 한 40여 년, 45년 동안 연구를 하시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연구 끝에 나온 그 결과물이 모낭충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 평생 동안 내놨던 논문을 집대성에서 논문을 내놓으시면서 그 공으로 피부 학회장을 하시게 됩니다. 세계 피부 학회장. 근데 그 모낭충이라는 벌레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피부 속에 살고 있으면서 모낭충이라는 벌레는 야행성이에요. 야행성. 아까 말했듯이 크기는 제법 등치가 사이즈가 있는 놈인데 야행성이라 불빛이 환하면 들어가요. 어느 들어가면 모공 속 깊이 들어갑니다. 모공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어두워지면 기어나와요. 근데 여기 자료에는 안 붙여놨지만 이 모낭충이라는 벌레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 벌레가 머리가 있고요. 몸통이 있고 꼬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좌우로 4개씩의 다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신 분 있으시죠? 현미경으로 보신 분 있으시죠? 보시고 나면 어땠어요? 처음에는 오버하이트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좀 들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이 사업할 때는 그거 보여주고 막 관리받다 말고 꽉 하고 토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였었어요. 굉장히 좀 안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요 머리에는 주둥아리에 이렇게 생긴 집게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에 이렇게 돼 있고요. 발끝에는 4개씩의 발톱이 있는데 괴물이에요, 괴물.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는 얘만 보면 그냥 옛날에는 돈벌레 했던 벌레입니다. 얘 때문에 돈 번다고. 근데 발끝에는 아주 아이젠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겨있는 놈이에요. 근데 이 놈이 피부 속에 들락날락 하면서 막 핥히고 다녀요. 상처가 나겠죠. 피부에 염증이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죠. 뿐만 아니라 이놈이 낮에는 어디 들어가 살아요? 모공 속에 들어가 살죠. 근데 이놈은 뭐예요? 세균이에요, 벌레예요? 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싸고 가요. 그러니까 그 모공 속에서 주로 기름을 많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기름을 영문으로는 데모덱스라고 하는데 데모덱스라는 뜻이 뭔가 데모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덱스는 벌레라는 뜻입니다. 기름 벌레야. 그대로 번역하면. 한국에서는 모공 속에 산다고 해서 모낭충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놈이 모공 속에 살면서 바깥에 있는 먼지 같은 거 묻은 거를 다 긁어다가 모공 속 끌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먹고 싸고 또 돌아가시면 꼭 그 안에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사체가 썩고 그러면서 모공 속에서 자꾸 부패가 되겠죠. 이 충이니까. 균 같으면 그렇지 않을 때 충이니까 충은 단백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신체가. 그러니까 단백질은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서 부패가 돼서 모공 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에 의해서 모공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벌레가 사실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일정 숫자 이상이 많아지면 그것이 피부 질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한 모공당 3마리 이상이 기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피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나와요. 논문에. 그러면 3마리까지 안 생기면 어때요? 피부 질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는 우리가 견뎌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모낭충에 대한 연구를 마치시고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이게 없어지면 피부 질환이 많이 줄어들겠다. 그래서 연구 끝에 나온 것이 바로 데모디시딘이라고 하는 약을 발견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약회사를 차립니다. 그게 싱가포르에 있는 이 회사예요. 이 회사는 원래 우리 닥터큐 제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화장품 회사가 아니에요. 뭐 하는 회사예요? 데모디시딘이라는 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어떤 약? 모낭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근본 원인인 모낭충을 때려잡는 약. 이 데모디시딘입니다. 이 약을 개발하셔서 전 세계에 이 약을 공급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없이 많은 피부과 병원에서는 이 약을 갖다가 쓰겠죠. 써서 그거로 사업을 시작하시다가 사업을 한참 하시다가 무슨 생각이 들으셨는가 하면 그래 모낭충이 한 모공당 2-3마리 이상 있으면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데 그럼 한 마리 있을 때는 어떨까? 0.1마리 있을 때는 어떨까? 피부 질환 생겨 안 생겨요? 원칙적으로? 안 생깁니다. 그런데 피부 질환은 안 생기지만 피부 미용에는 문제가 있다. 그 벌레가 모공 속을 들락날락 하면서 모공을 넓히기도 하고 모공이 오염돼서 어떠한 그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밤에 나와서 막 교다리면서 피부를 탁 긁어놔가지고 거칠게도 만들고 하는 그러한 피부 미용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 모낭충을 일반인들도 자꾸 없애지면 더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착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화장품에 데모디시딘이라고 하는 이 성분을 포함시킨다면 사람들이 날마다 화장품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씻고 바르고 할 때 데모디시딘을 거기 함유시켜서 바르게 된다면 모낭충이 피부로부터 좀 많이 격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피부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전 세계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 세계의 많은 여성들한테 행복을 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데에 착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쓰는 클렌징 제품, 비누 타입의 화장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비누로 만들어내고 두 번째 많이 쓰고 있는 스킨 로션 크림 이거를 만들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이게 이제 닥터큐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선 클렌징 바로 보겠습니다. 이 클렌징 바는 우리는 처음에 우리 이 사업할 때 비누 주세요 그러면 혼났어요. 이걸 비누라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보통 비누 주세요. 비누 그러면 뭐야? 다이알 비누, 인삼 비누 이런 걸 얘기하잖아. 이거는 그런 비누가 아니라 화장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는가라면 비누 타입의 화장품 그리고 반드시 클렌징 바 이런 이름으로 했어요. 비누로 이제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 클렌징 바는 세안 제품이에요. 일반적인 세안용 제품에 그 데모디시딘이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왕 화장품화로 만든 거 일반 세정용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영양을 듬뿍 줘야 되겠다 해서 46가지 약초즙으로 만든다. 46가지 약초, 산야초. 이 큐쿠이준 박사는 원래 중국 분입니다. 태어나신 건 중국에 태어나신 분이라 어려서부터 대학 다닐 때 이런 약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산지대에 있는 약재들을 갖다가 46가지 약초를 만들어서 만든 이 비누 타입의 화장품이 클렌징 막. 물론 여기 뭐가 들어있다고요? 데모디시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에 이거를 썼더니 피부에 있는 모낭충이 많이 줄어들었을까 안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어서 이 모낭충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바깥에 나와서 긁고대서 피부를 거치게 만든다. 모공 속을 들락날락하면서 모공은 넓어진다. 모공이 넓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모공이 넓어지면요 피부가 처져요. 왜 처지냐면요. 자, 우리 얼굴은 가죽이잖아요, 이거. 표면적으로 붙인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뜨개질 할 줄 아세요? 뜨개질 해보신 적 있어요? 저도 뜨개질 좀 하는데. 왜 비웃으세요? 생기 이렇게 생겨서 상당히 여성적이랍니다. 다음에 아침 하나 떠주겠어. 뜨개질 할 때 보면 코 잡잖아요, 코. 네. 코를 내가 넓게 잡아요. 그러면 여기 한 타스 가지고, 한 탈에 가지고, 이만한, 목도리를 자르든지 스테프를 짤 수 있겠죠. 근데 코를 작게 잡아요. 그러면 컵받침밖에 못 짜잖아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면적인데, 그 안에 코가 커지면 크게 잡아요. 얼굴도 마찬가지. 모공이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 내 얼굴 표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표면적이 커진 만큼 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 축 처지는 거예요. 콜라겐이 늘어져서 처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훨씬 더 큽니다. 모낭충이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모공 속이 오염이 되면 새까맣게 오염이 되면 자 우리 모공이 얼굴에 몇 개가 있는가라면 피부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약 6만 개에서 7만 개 정도의 모공이 얼굴에 있습니다. 두피에는 더 많아요. 머리에는 약 9만 개 정도의 모공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많은 모공 속에 맑으면은 우리가 왜 혹시 학교 다닐 때 펜글씨 써보신 분도 있으시죠? 실수할 때 잉크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씨 이게 뭐야 내가 가서 그냥 비누로 열심히 닦았어요. 닦았더니 깨끗이 지워지던가요? 모공 속으로 스며들어간 잉크는 금방 안 지워져서 점점점 박혀있죠.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이제 금이 빠져 깨끗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공 속이 자꾸 새까맣게 오염이 되면 피부톤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모낭충이 피부톤을 어둡게 만든다, 피부결을 거칠게 만든다, 모공이 커져서 얼굴 처지게 이러한 문제를 생기는데 이 큰 신발을 쓰면 그것이 없어져요. 또 하나 뭔가라면은 사실은 모낭충을 잡으려고 만들었는데 모낭충을 잡으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 모낭충이 어디 산다 그랬죠? 세수를 깜깜한 밤에 해. 그럼 모낭충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그러면 딱 하면은 그놈이 데모디시틴 약 먹고서는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밤에 세수할 수는 없잖아요. 불 켜면 쏙 들어가. 못 잡는. 낮에 세수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제품을 모공 속으로 쑤셔 넣어야지만 들어가서 모낭충한테 이 데모디시틴을 막 발라줄 거 아니에요. 그래 걔가 잡아먹을 거, 걔를 없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렌징 바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라면 삼투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르면 삼투압에 의해서 모공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공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클렌징 바로 세안을 하면 이 세안이 위에 있는 각질도 깨끗이 녹여주죠. 세안제니까 깨끗이 녹여주는 거는 물론이고 이 클렌징 거품이 모공 속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이 벌레들한테 데모디시틴을 막 주겠죠. 그러고 삼투 방식이니까 쑥 들어가니까 이 안에 있던 피지 성분 이런 것들은 빠져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요? 김치 담을 줄 아세요? 김치? 네. 담을 줄 알아요? 제일 먼저 뭐예요? 김치 담그면 배추 사다가 깨끗이 닦죠. 우선 닦습니다. 깨끗이 닦아가지고 소금 탁 절이죠. 왜 절여요? 왜 절여요? 딱 보니까 사진 잘하시게 생겼잖아요. 수분을 빼려고 절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일 때 간 맞추려고 절이는 게 아닙니다. 간은 나중에 맞추시는 거예요. 그죠? 수분 빼려고 절이는 거예요. 소금도 삼투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그 배추에 있는 거기서 세포 속으로 쑥 들어가면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에 있는 물을 다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은 무거우니까 물은 가볍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쑥 들어가면 이 무거운 클렌징 거품이 들어가면 이 안에 있던 피지들이 다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빼주지 않았으니까
화장품 찌꺼기, 모낭충 똥, 모낭충 사체, 먼지 계속 집어넣기만 하세요.